누구나 다 이제 좋은 마음, 타인을 위하는 마음을 가지고 애터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어쨌든 가장 처음에 내가 이 사업을 하기로 결정을 하는 데는, 결정을 한 이유는 사실 다 본인을 위해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나의 꿈을 위해서, 내가 돈 걱정 없이 살고 싶어서, 혹은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 내가 없으면 사랑하는 사람들도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나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가장 중요하겠다. 어, 그리고 이제 이 사업을 선택하는 것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혹은 다른 사람 때문에 사업을 시작하기보다는 나를 위해서, 나를 좀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이 사업을 선택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나를 먼저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내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까지도 챙길 수 있겠죠. 그래서 어 제가 최근에 읽었던 책 중에 한 권의 제목이 당신이 옳다라는 책이 있었어요. 거기서도 이게 존재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게 있었는데, 우리가 사업을 진행하면서 우리가 함께 성공하는 일이라고 해서 너무 스폰서만 챙기고 너무 파트너만 챙기느라 정작 본인을 챙기지 않게 되면 이게 다 의미가 없어지거든요. 처음 사업을 선택할 때도 나를 위해서, 내 인생은 소중하니까 내 인생을 위해서 이 사업을 선택하면서도 점점 사업을 진행하면서 나도 다른 사람 챙기는 것만큼, 타인 챙기는 것만큼 나도 좀 소중하게 여기면서, 내 영혼도 소중히 여기면서 이 사업을 진행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가, 이제 우리는 이 사업은 팀워크 사업이기 때문에 혼자서 할 수 없어요. 나만 소중히 여기면서 갈 수는 없어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다 여기에 들어가죠. 소비자, 아니면 파트너, 스폰서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필요해요. 일단 제일 먼저 소비자부터 보자면, 우리 사업은 뭐죠? 관리하는 사업이잖아요. 후속 관리를 해야만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소비자들 중에도 예를 들면 직급을 갈 때는 또 더더욱 그렇게 실수를 할 수도 있는데, 포인트가 큰 제품을 써주는 소비자를 더 소중히 여길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칫솔 하나, 치약 하나를 쓰더라도 나를 믿고 애터미 제품을 사용해주는 모든 소비자들을 소중히 여겨야 하고요. 그리고 파트너, 그 다음에 파트너예요. 저희는 파트너가 없으면 사실 팀워크가 생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라인 상관없이 함께 우리가 애터미 안에서 같은 마음, 같은 목표를 가지고 사업을 하는 파트너라면, 그 파트너를 좀 소중히 여길 필요가 있죠. 그 소중히 여긴다는 것은 도움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것, 내가 더 바라지 않고 오히려 더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는 것부터가 파트너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이 스폰서예요. 우리가 사업을 하러 나오면 스폰서는 반드시 있잖아요. 왜냐면 그 사람을 통해서 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사업을 여러 곳에서 이야기를 들어보지만 스폰서한테 또 바라게 되는 경우도 사실 있어요. 좀 의지를 많이 하게 될 수도 있고, 나보다 더 많이 아니까, 혹은 나보다 더 노하우가 많으니까. 내 라인 이쪽 좀 책임져 주면 좋겠다. 포인트 좀 내려주면 좋겠다. 이렇게 점점 바라는 마음이 커질 수 있는데, 사실은 이건 뒤에도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내 사업이기 때문에 뭔가를 바라는 마음보다는 그냥 저렇게 열심히 현장에서 뛰어주시면서 계셔주는 것, 존재 자체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시는 건 사실 감사히 받아도 된다고는 생각은 해요. 왜냐면 내가 막 달라고 해서 받는 게 아니라, 진짜 스폰서님들도 생각이 있으시고 또 아무래도 도움을 주고 싶은 파트너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면 감사하게 받고, 그 받는 걸 당연하게 여기는 거는 절대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셔 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 근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는 제가 좀 충격받았던 그 마인드 중에 하나가요. 여기 지금 계시지 않으시지만 김지은 사장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나는 내가 빨리 성공해서
스폰서님이 "내 라인 이쪽 라인은 신경 쓰지 않게 해 드리고 싶다." 그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존재 자체만으로도 감사한데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내가 빨리 성공해야 스폰서님 걱정을 좀 덜어 드릴 텐데.' 이 생각까지 한다는 거. '이게 진짜 그 상대방의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관계 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소비자와 파트너와 스폰서와의 관계를 내가 어떤 수단으로 이용해 먹기 위해서 소중히 여기는 게 아니라 우리 회장님이 늘 이야기하시는 그 존재 자체의 목적을 두고 영혼을 소중히 여긴다면 이게 굳이 우리가 물론 행동해야 표현해야 알 수 있지만 이런 것들이 그런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눈빛으로도 다 나타나잖아요. 눈빛으로도 표정으로도 또 말 한마디 한마디에서도 다 거기서도 다 드러나기 때문에 이 에이스 팀 안에서는 정말로 서로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로 가득 채워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이렇게 지나가고요. 그다음이 생각을 경영한다입니다. 여기 이게 제일 첫 번째가 바로 내가 사장이라는 마음, 사장이라는 생각을 잊으면 안 된다는 게 여기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사장이기 때문에 저희는 자영 사업이잖아요. 내가 사장이기 때문에 내가 주체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해 나가야 돼요. 누구도 나를 대신해 줄 수 없죠.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사실 제가 좀 많이 수동적인 이었어요. 저 이 사업을 하면서 더 느꼈는데 '과거에 내가 굉장히 수동적이었구나.'라는 걸 많이 느꼈는데 이 사업은 내가 결정한 내 사업이기 때문에 내가 주체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팅도 내가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세미나도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또 소비자도 적극적으로 주체적으로 내가 알아서 누가 나한테 막 소비자를 갖다 붙여 주지 않잖아요. 내 발로 내가 찾아가서 소비자를 만들고 이게 내가 사장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만 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왜 우리 밖에 가게들 보면 체인점이 있고 그냥 일반 가게 개인 사업장이 있잖아요. 거기 거기에서도 좀 차이가 난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 체인점들은 사실 그 시스템이 다 정해져 있잖아요. 뭐 음식점이라고 하면 음식의 메뉴라든지 그 메뉴를 만들어내는 매뉴얼이라든지 그런 시스템이 다 정해져 있는데 그걸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는 곳이 체인점이고 근데 개인 사업장일 경우에는 그런 걸 다 본인이 직접 만들어야 되잖아요. 메뉴도 만들어야 되고 그 메뉴를 어떻게 그 메뉴 레시피도 만들어야 되고 또 손님들한테 해줄 뭐 마케팅 같은 것도 본인이 다 알아서 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해야 되는 게 개인 사업장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애터미에 적용해 보면 저는 애터미도 어떻게 보면 온라인 쇼핑몰 체인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시스템은 이미 다 주어져 있지만 근데 같은 체인점이라고 해도 우리가 뭐죠? 지점마다 맛도 다르고 서비스도 다르고 그래서 손님들 숫자도 다 다르잖아요. 그거랑 저희가 똑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시스템은 똑같지만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 사업이 달라진다. 그래서 '내가 CEO다. 나는 지금 자영업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으로 주체적으로 이 사업에 임하시면서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생각을 경영하게 되죠. '아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소비자들을 더 잘 관리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소비자들을 에게 비전을 보여줄 수 있을까? 끊임없이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왜냐하면 내가 사장이니까. 그렇게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나만의 노하우를 만들겠다는 마음입니다. 이게 아까 앞에서도 연결되는 이야기이긴 한데 시스템은 똑같아요. 원칙은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시스템은 그대로 있지만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나의 노하우는 절대로 생기지 않거든요. 우리가 매주 똑같은 세미나에 참여해서 성공자들의 강의를 듣지만 그 중간 줄기 뭐죠? 핵심 줄기는 똑같지만 내용은 다 다르잖아요. 왜냐하면 각자가 쌓은 경험치가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이고 그래서 나만의 노하우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이 말인즉슨 현장으로 나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현장에서 부딪혀서 뛰셔야지만 거기에 대해서 또 내가 얼마나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지를 생각을 하게 되고 그 생각
결과로 또 새로운 행동을 함으로써 계속해서 새로운 노하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많이 쌓였기 때문에 저는 이미 성공하신 분들이 우리 초보 사업자들의 질문에 굉장히 대답을 잘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본 원칙에 더해서 나의 노하우가 생기는 것.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다 같은 원칙이지만 모든 성공자가 똑같은 말을 하지 않는 것. 그거는 그러니까 계속 각자의 생각이 다르다. 그 안에서 이제 창의성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생각을 경영한다에서는 주체성과 창의성이 여기에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 그 우리가 미팅에서도 그러잖아요. '오늘은 들어가서 뭘 얻을까?' 생각하기보다는 '오늘은 내가 또 뭘 더 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들어온다면 더더욱 우리가 생각을 경영하는 데 익숙해진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주는 거를 받아먹기만 하는 얌체가 되지 말자.' 나만의 노하우를 좀 미팅에서 나눠 주려는 마음을 가지는 거, 그거를 위해서라도 좀 더 다양한 생각들,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내가 떠올리고 직접 실험해 보고 거기에 대한 결과물을 우리 팀원들한테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믿음에 굳게 서며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에 굳게 선다는 것은 가장 먼저는 회사에 대한 신뢰예요. 이 회사에 대한 신뢰와 확신이 있어야지만 사업이 가능하겠죠. 그 사업도 제대로 된 사업이 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에 대한 자신이 없으면 소비자에게 내가 어떤 회사에 대한 신뢰뿐만 아니라 제품에 대한 신뢰도 없다면 소비자한테 나가서 이야기할 수 없고 내 마음이 소비자들에게도 다 전달이 돼요. '아 얘가 지금 자신이 있네.' 아니면 '지가 말하면서도 별로 자신 없어 보이는데?' 하는 게 상대방이 가장 먼저 느끼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회사가 정말로 탄탄한 회사고 이 회사가 앞으로 분명히 비전이 있고 전망이 있는 회사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이 사업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런 분들 제가 굉장히 많이 봤어요. 알아볼 대로 알아볼 만큼 알아본 다음에 '와 진짜 애텀이라는 회사는 이 세상에 하나뿐인 회사구나. 앞으로 이런 회사가 또 나올 수 있을까?' 이 회사에 대한 확신은 막 무한대로 생겨나요. 그런데 거기에 반해서 '아 근데 나는 못할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을 제가 굉장히 많이 만났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에 믿음에 굳게 선다는 내용 안에는 '본인을 좀 믿어 줄 필요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 여기 있는 분들도 다 그렇잖아요. 내가 처음부터 애터미를 위해서 태어나신 분이 아무도 없잖아요. 이걸 내가 하기로 결단을 하고 일을 하다 보니까 익숙해지고 거기에 노하우가 더해졌을 뿐이지 처음부터 잘했던 사람만 애터미에 모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도 충분히 이 안에서 성장할 수 있어. 나도 이 안에서 충분히 성공할 수 있어.'라는 잠재력을 다른 누구보다도 내가 먼저 믿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 안에 있으면 스폰서님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많이 들었거든요. "잘할 수 있다. 너도 충분히 잘할 수 있다." 그 이야기 듣고 오히려 저는 저 스스로 믿기 시작해서 일을 한 게 아니라 주변의 그 스폰서님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셔서 '아 진짜 내가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맞나?' 그 이야기를 또 계속 듣다 보면 '아 진짜 나 잘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하는 마음이 들었던 케이스이긴 하지만 어 순서야 어떻게 됐든 내가 진짜로 나를 믿어주지 않으면 이 사업은 할 수 없는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평소에 이렇게 이 사업뿐만이 아니라도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 데 있어서도 아무리 주변에서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잘할 거야." 뭐 이렇게 그런 격려들을 해 준다 하더라도 본인이 스스로를 그렇게 믿지 않으면 절대로 못 해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하는 모든 사업자들은 나도 할 수 있다. 나도 임페리얼이 될 수 있다. 나도 이 사업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는 스스로를 좀 믿어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결론은 이 회사는 진짜 좋은 것 같은데 나는 못할 것 같아."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 대부분은 그게 못하는 게 아니고요. 안 하고 싶은 거예요.
못할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거든요.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우리가 시간도 '아 시간이 없어, 시간이 없어.'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일을 하고 싶지 않은 거죠.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어떻게든 시간을 만들어 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도 우리가 '나 할 수 있어. 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도 낼 수 있고 어 뭐죠? 콜드 컨택도 할 수 있고 또 가족들한테도 '나 이야기할 수 있어.' 하고 스스로를 좀 믿어 줄 필요가 있다. 그 부분이 이 믿음의 굳게 서며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겸손히 섬긴다예요. 이 첫 번째 이 겸손히 섬긴다 안에는 소비자를 겸손히 우리가 먼저는 섬겨야 되죠. 우리가 우리의 물건을 사서 처음에는 그 칫솔 하나 사 주는 분도 굉장히 감사하잖아요. 그리고 처음에는 물건 안 사도 가입해 주는 사람 너무 고맙잖아요. 그런데 인제 어 시간이 지나면서 그 처음 마음이 사라질 수 있는데 우리가 절대 그래서는 그렇게는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저희가 부단히도 노력을 해야 하는 부분인데 그래서 우리가 칫솔 하나를 쓰더라도 내 가게, 내 쇼핑몰 안에서는 VIP처럼 네. 'VIP처럼 대접해 주자.'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좀 소비자를 섬길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소비자가 나 여기에 있는 뭐 석지영 애터미를 하는 석지영 사장님, 뭐 임진구 사장님, 뭐 서상진 사장님 그 사람한테 내가 애터미 제품을 샀을 뿐인데 나 그 사람이 쇼핑을 한다고 해서 물건을 사 줬을 뿐인데 굉장히 대접받는 기분이 들잖아요. 저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요즘은 워낙에 사업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한테 석지영이라는 애터미 사업자에게 뭔가 대접받고 되게 섬김을 받았는데 다른 데 가서 어떤 애터미 사업자를 봤더니 너무 자기를 너무 이렇게 대접을 안 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제가 생각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그렇게 될 정도로 사실 모든 소비자들이 그렇게 다른 사업자들을 여러 명 만나고 다니는 건 아니지만 그 정도로 다른 데 가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아 나한테 받았던 그 대접 되게 따뜻하게 뭐 섬김받고 대접받았던 것들이 생각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회사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그 고객 행복센터에서 일하는 분에게 회장님께서 회사의 이익 고객 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가장 소비자들과 가장 많이 만나시는 분이잖아요. 그걸 뭐라고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아무튼 가장 끝에서 만나는 분들인데 그분들에게 회장님께서 하신 이야기가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고객과 싸우지 말아라. 오히려 고객의 이익을 위해서 회사와 싸워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회사는 이미 회장님은 이미 고객들 우리 소비자들을 섬길 준비가 저는 완벽하게 되어 있는 회사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 이야기 듣고. 너무너무 이야기 듣고 기분이 좋았고 뿌듯했고 그리고 그다음이 이 겸손히 섬긴다라는 내용 안에는요. 내가 먼저 손해 보려는 마음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소비자의 품위를 지켜주겠다는 그 마음 있죠. 내가 먼저 대접해 주고 섬김으로써 다른 데서 혹시나 부당한 대우를 당했을 때 나를 생각나게 하려면 이 안에 들어가는 마음이 이 두 가지 마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계산하지 않는 마음이요. 내가 얘한테 지금 얘라고 하면 안 되죠. '내가 이분한테 이 정도를 주면 이 사람 이만큼 나한테 해 줄까? 뭐 제품을 더 많이 써 줄까? 아니면 사람들을 나한테 소개시켜 줄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계산하지 말고 그냥 '손해 봐도 괜찮아. 손해 보지 뭐.' 하는 그런 어 마음이 여기에 들어가고 그리고 오히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거죠. '아 그래도 내가 애터미에 대한 정보를 전달해 줄 수 있는 이 소비자가 있어서 감사하다. 이분 그래도 내 이야기 들어줘서 감사하다. 어떤 날은 또 내가 이야기하는 제품을 사용해 주는 날도 오겠죠? 내 이야기 듣고 믿고 제품 이용해 줘서 감사하다.' 그러다가도 어떤 날은 또 굉장히 나의 이런 것들을 거절하는 분도 당연히 많이 만날 거예요. 그럴 때도 '아
거절해줘서 또 감사하다. 왜냐하면 거기서 나는 분명히 배울 게 있기 때문이에요. 어, 거절받으면 저는 좀, 이렇게 뭐죠? 감정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아 내가 살아있구나.' 그런 것도 느끼긴 하거든요. '아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 줘서 감사하다.' 그리고 나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 경험치를 높여 줘서 감사하다.' 그리고 그 제가 최근에 봤던 영상 중에 그 서상진 사장께서 영상 추천해 주셨던 것 중에 서재영 총장님이 이야기하셨어요. 그 거절 저금통에 그 거절 동전이 많이 들어가야 우리가 성공할 수 있다. 우와, 내 거절 저금통에 이 동전을 채워주셔서 감사하다. 이렇게도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이제 회사 사원, 겸손히 섬긴다까지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마지막에 무조건 아자아자아자를 해야 되잖아요. 매주 세미나를 따라다니는 저희 딸은 이 아자아자아자를 굉장히 크게 외칩니다. 이 아자아자아자 안에도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첫 번째 아자에는 간절함입니다. 그 사업자로 내가 사업을 하기로 결단을 하고 사업을 진행할 때 간절함이 없으면 저는 진심을 담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뭐 해보다가 안 되면 말지 뭐 하는 사람에게 사람들이 물건을 사줄까요? 그런 사람들에게 파트너가 생길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간절함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아자에는 열정이 있어야죠. 간절함에 이제 열정은 목표가 생기기 시작하면 열정도 따라오잖아요. 내가 언제까지 오늘 서상진 사장님 예로 되게 많이 나오는데 백호 임페리얼이 되려면 열정이 없이는 백호 임페리얼 될 수 없잖아요. 특히나 그거를 주변에 많이 선포하고 다니시잖아요. 그것 때문에라도 열정을 내셔야 할 거예요. 그리고 매주 세미나, 미팅 빠지지 않으면서 열정을 계속해서 채워나가시고 나가셔야 한다는 거. 그것도 이 두 번째 아자 안에 들어가 있고 세 번째가 바로 끈기입니다. 애터미에서 능력 있는 사람은 실제로 스펙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될 때까지 하는 사람을 능력 있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세미나 초대를 잘하는 사람도 잘하는 세미나 초대를 잘하는 노하우는 올 때까지 하기 때문에 올 때까지 초대하기 때문에 초대를 잘 할 수 있는 거고 성공하신 분들도 포기하지 않고 끈기를 가지고 계속 하셨기 때문에 지금의 크라운 임페리얼들이 계신 거거든요. 그래서 끈기를 가져야 한다라는 거.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예전에 그 졸꾸러기라고 졸도할 정도로 꾸준히 해야 된다라는 단어를 또 저희가 갖다 붙였던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졸꾸러기들이 돼서 간절함, 열정, 끈기까지 채워서 애터미 사업을 진행하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책을 읽으면서 같이 공유하면 좋겠다 해서 가져온 문구거든요. 왜 일하는가? 이나모리 가즈오님이 쓰신 책인데 여기에서 그 부제가 산이 가파를수록 정상도 가깝다라는 내용이었어요.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완만한 길을 택하는 순간 정상과는 더 멀어질 것이다. 안전한 방법으로 천천히 올라가는 동안에 험난한 정상까지 도달하려는 의지를 잃거나 현실과 타협할지도 모른다.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현실에 타협하고 쉬운 길을 택한다면 비록 그 순간은 편할지 몰라도 꿈과 목표는 점점 멀어진다. 나중에 반드시 그 한순간의 타협을 후회하게 될 것이다. 우직하게 매일 내딛는 사람은 아무리 먼 길이라도 언젠가는 반드시 정상에 우뚝 설 수 있다. 그래서 저희가 매일매일 회사 사원을 외칠 때마다 이 사원 마인드를 기억하시면서 우직하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는 에이스 센터 사장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제 강의는 여기서 오늘 마치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이거 원래 부업가 미팅 마치면 네 분을 선정해서 네 분이 이제 스피치를 해주시잖아요. 어, 근데 몇 분 안 계셔가지고 저 빼면 5분이시거든요. 그래서 돌아가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먼저 첫 번째 분을 지목을 할 테니까 그다음 분 이렇게 지목해서 같이 하도록 할게요. 오늘 가장 많이 제 강의에 등장하신 서상진 사장님부터 스피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네, 안녕하세요. 못 살아. 예, 제가 지목할 줄 알았습니다. 많이 소환이 돼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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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버쩍버쩍했습니다. 예. 조금 좀 정신이 몽롱한 상태에서, 저녁에 와서 조금 꺼풀꺼풀 거리면서 이렇게 석경 사장님의 오늘 사원 강의를 잘 들었습니다. 저도 우리 회사 사원을 무지 좋아하기 때문에 특히 또 우리 회사 사원 영상, 회장님의 영상이 있잖아요. 그 영상을 볼 때마다 이렇게 가슴이 벅차오르고, 예, 그런 감정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걸 연상해서 그런지 오늘 석지원 사장님의 사원 강의는, 어? 내가 평소에 듣던 얘기가 아닌데? 그러면서 들었습니다. 예. 역시 우리 석재영 사장님의 강의는, 창의성, 예, 짱입니다. 예, 창의성. 예, 주체적이고 창의적이고, 어디에서 이런 사원 강의를 들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예, 들었습니다. 예. 여러 가지로 많은 부분에서, 예, 저희가 많이 다가오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일단은, 전반적으로, 나를 소중히 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좀 오늘 많이 다가왔습니다. 예. 나를 소중히, 예, 예, 요즘 제가 많이 생각하는 게 이제 뭐 파트너, 예, 파트너를 성공해야 된다, 뭐, 그래서 그런지,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야, 상진아, 나를 사랑해야지, 나를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지, 그런 마음이 좀, 많이, 네, 네, 들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처음에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딱 이야기 들으면서 저는 당연히 강의하시면서 사람을 수단으로 생각하지 말고, 예, 목적으로 생각해야지. 파트너를 수단, 내 성공의 수단으로 생각하지 말고 목적으로 생각해야지. 뭐 이렇게 강의를 해주실 줄 알았는데, 예, 역시 멋있습니다. 예, 나를 소중히 하는 마음이 최고다라고 하는 마음 전반적으로 많이 다가왔고요. 예, 그리고 맨 마지막에 우직하게 매일 내딛는 사람은 반드시 성공한다. 예, 감동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맞아요. 그 서장기 사장님은 항상 그 회장님 강의를 예전에 막 그대로 하신 적도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기본에 충실하신 분. 반대로 저는 기본에 충실하지는 않은 사람이 아닐까 생각도 들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그 저녁 시간이 진짜 피곤하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뛰다가 와서. 그래도 참석해 주셔 가지고 이렇게 스피치까지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하실 분을 지목해 주셔야 돼요, 서상진 사장님. 네. 네, 누가 계시냐 그러면, 우리 정의태 사장님 계시네요. 네, 추천드립니다. 네, 정희태 사장님 나와 주세요. 가능하실까요? 위험하다. 운전하시는. 음. 안녕하세요. 네. 네. 제 소리 들리세요? 네, 들려요. 네. 반갑습니다. 네, 퇴근길에 운전 중이고요. 네. 말을 잘 못하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좀 제가 저기 늦게 이렇게 참석했는데요. 아까 강의 뒷부분만 좀 들었는데 짧게 들었지만 아주 감명 깊게 잘 들었습니다. 그 앞부분에 오늘 사원 강의해 주셨던 것 같은데 앞부분은 제가 못 들었고요. 그 믿음의 국교에서며 겸손히 섬긴다. 겸손히 섬긴다 그쪽 부분만 좀 많이 저기 들었던 것 같아요. 이게 강의 들으면서 저도 약간 뭐랄까 움찔한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맞아 이렇게 제가 이제 처음 이제 부업으로 사업 시작하면서 사람들 만나서 이제 애터미 소개하고 회원가입 이렇게 안내드리고 초대까지는 아직 못하고 있지만 열심히 회원 가입하려고 많이 이제 사람들을 만나려고 노력 중이긴 한데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사람 만나서 하다 보면 제 욕심이 앞서는 경우가 그냥 무의식적으로 많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맞아 이렇게 정말 파트너들을 제가 그냥 스폰서 입장에서 제가
회원 가입시키는 분들한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잘 섬겨야겠구나 이런 생각도 좀 많이 하게 되고요. 그래서 강의 들으면서 반성도 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아자 그 세 번 외치는 거에 구호의 의미를 부여해 주셨는데 저 그 사원할 때 그냥 이렇게 아자 하면은 뭐 그냥 뭐죠? 약간 이제 추임새 비슷한 뭐 그런 걸로 생각했었는데 여기 의미 부여를 해주시니까 그것도 굉장히 괜찮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좀 간절한 마음으로 열정적으로 이게 해볼 마음가짐을 다시 한번 재정립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운전 중이신데도 이렇게 스피치를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정희태 사장님은 여기 부업가 미팅만 네, 들어오시는 거죠? 네네. 네네. 그래서 강의, 그래서 사실 어떻게 우리가 미팅에서 만나야 이분이 요렇게 요런 사업하고 계시구나 이걸 사실 알 수 있는데 잘은 모르지만 네, 네, 이제 아마 본업이 있으시고 부업으로 하고 계시면서 아까 이야기하셨던 거 처음에 소비자들 회원 가입시키고 뭐 이렇게 소개하고 하는 그 과정에서 좀 더 섬겨야겠다. 이제 사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가 강의 들으면 막 한 가지씩은 생각나잖아요. 내 경우랑 이렇게 막 딱 접점이 생기면서 그래서 그 겸손히 섬기는 부분 또 어떤 분에게 뭐 어떤 방식으로 섬겨야겠다라는 것까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시면서 꼭 실천하셨으면 좋겠고 마지막 간절함, 열정, 끈기 그것도 꼭 기억하셔서 사업 부업이 사실은 전업도 그렇지만 쉽진 않잖아요. 시간 분배하는 것이 잘 분배하지 않으면 반드시 저희가 또 같이 달려나가는 영상에서 같이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정희태 사장님 그 다음으로 스피치 해주실 분 또 이야기해 주세요. 누가 하면 좋을까요? 운전 다 중이시라 모르시는 분들인데 다 모르세요? 국장님 계신데. 네.
네, 안녕하세요. 경선에서 사업하는 임진구입니다. 오늘 스폰서인 석지영 사장님, 사원 강의를 해주셨는데, 어, 저도 처음에 사원할 때는, 진짜 손 드는 것도 부끄러워 요래 들고, 이렇게 안 들고 열에 들고 소리도 작게 하고 그랬는데 그거는 아니다 싶어서 지금은 제가 제일 열심을 다해서 사원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 하니까 또 그렇게 사원을 외치니까는 나한테도 좋은 것 같아요. 주위의 사람들도 좋겠지만 나 자신에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고 저도 저 자신을 사랑을 안 했어요. 저는 저 자신이 못났다고 생각을 하고 항상 그렇게 생각해서 아, 내가 내 자신을 사랑을 안 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 들어서는 나는 참 소중한 사람이다. 나를 내가 사랑하지. 내가 먼저 나를 사랑해야지만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남도 사랑을 많이 한다고 해서 이제는 나 자신을 사랑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말씀하셨는데 나 자신부터 소중한 사람이 돼야 된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면에서 좋고 저는 또 이 단어에서 그전에는 제가 생각을 못 했는데 생각을 경영하며 그러니까는 애터미 사업을 그냥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인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물론 뭐 다른 사람 성공하신 분들도 있지만 그 사람 거를 다 내 걸로 받아들일 수가 없잖아요. 사람마다 다 성향이 다 틀리는 것 같이 답은 없다고 하셨잖아요. 답은 없는데 그래도 이제 앞서 성공하신 분들이 하는 얘기를 우리가 따라가고 하면 되는데 그렇지만은 다 성향이 달라서 내가 내 그거에 맞게 시리 내가 목표를 세우고 내가 생각을 이렇게 한번 해볼까 저렇게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해서 내가 만약에 뭐 좀 소비자가 덜 구축됐다면 그러면 이렇게 해도 한번 해볼까 그 생각을 아마 경영한다는 뜻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도 좋고 또 좋은 거는 겸손이 생긴다. 예. 제일 좋은 겸손히 섬긴다. 나 자신보다 상대를 더 섬긴다. 상대를 더 먼저 섬기다 보면, 어, 그러니까는 파트너를 성공하다 보면은 나도 성공한다는 뜻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서 저는 겸손히 섬기는 자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겸손히 섬기는 그때 이건 제가 강의를 했을 때 임진구 사장님 했던 이야기가 저는 기억이 나요. 한 번 고객은 영원한 고객이다.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고객을 섬기다 보면 나의 성공은 따라온다. 라는 것까지 같이 또 생각이 났습니다. 스피치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주인공은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법이잖아요. 김경희 사장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저기 부업하고 있는 김경희라고 합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운을 되게 의무적으로 외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확 와닿지를 않아서 또 종교가 또 다르다 보니 종교가 또 없는 편이다 보니 그냥 이 사운이 종교적인 의미로만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외워야지라는 것도 몰랐는데 오늘 우리 석지영 사장님 강의를 들으면서 사운이 말 그대로 그냥 이렇게 확 와닿았다 그래야 되나? 그게 너무 좋은 강의를 들으면서 회사에 대한 애사심이 조금 이 사운이 얼만큼 달라졌는지를 좀 느껴서 일단 좀 주체성, 나에 대한 걸 저 국장님 강의도 자주 듣고 막 이렇게 하는데 항상 그 얘기를 해 주시거든요.
초대를 하는 것도 좋은데 그러니까 막 누굴 데려가야 되고 그러면서 본인은 못 가고 막 이런 거를 되게 조금 걱정을 했었어요. 그래서 어쨌건 부업이지만 사업을 하려면 이제 초대를 해서 세미나장을 데리고 가야 되는데 정작 초대는 하고 저는 또 본업이 있으니까 빠지고 막 이런 걸 했었는데 한번 진짜 뼈 때리는 말을 들었어요. 누굴 초대할 생각을 하지 말고 지금 그 단계가 아니니까 본인이 많이 가서 아자아자아자처럼 간절과 열정을 이걸 많이 채워야 되는 건데 초대할 생각 말고 사장님이 먼저 다 빠지지 않고 갈 생각을 하라는 얘기를 해서 오늘 그 나에 대한 주체성도 느끼면서 믿음의 굳게 서면이라는 나의 잠재력을 좀 말 그대로 내가 먼저 나를 믿어주고 그 믿음을 실천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더 해야 되겠다라는 게 이 사운에 있는지 오늘 처음 알았어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초대를 먼저이긴 하지만 초대 이전에 회사에서 해주는 시스템에 왜 이거를 해야 되는지, 내가 먼저 그 주체가 돼야 되는지, 그거를 확실히 알고 나서 초대를 해야지 그 초대하는 말에도 힘이 있고, 나의 능력을 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그 모든 게 이 사운에 들어있다라는 걸 우리 석정 사장님 덕분에 너무 알았고, 이 아자아자아자가 괜히 붙은 게 아니구나라고 아까 정혜태 사장님이 말씀해 주신 걸 전 그대로 느꼈거든요. 아까 아자아자 말씀해 주실 때 그냥 앞에 사운을 좀 더 북돋아 주는 그런 말인 줄 알았어요. 거기에 더 힘을 실어주는 그냥 말인 줄 알았는데 이 아자아자의 간절함과 끈기까지 들어있는 거는 오늘 처음 알았고 진짜 졸도할 때까지 꾸준히 아자아자아자 해야겠다라고 한 번 더 느끼는 너무 좋은 강의였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역시 주인공은 제일 마지막에 오시는 게 맞는 것 가장 가장 많이 흡수하시고 이제 이야기를 해 주시는 것 같아 가지고 저도 굉장히 감사하고 졸도하셔도 옆에 국장님이 일으켜 세워 주실 거니까 네. 믿음의 굳게 분명히 나를 이렇게 세워 주실 거야 하는 마음으로 진짜 졸도할 정도로 꾸준히 해서 세미나장에서도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네. 네. 오늘 참여하신 분들 모두 스피치 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마무리를 회사 사운으로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회사 사운 준비. 야, 야, 사운 시작. 영혼을 불구하며 며 생각을 생각을 갖다 비난한다. 믿음에 믿음에 서며 서며 겸손히 겸손히 섬긴다. 섬긴다. 아자, 아자, 아자. 아자.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봬요. 감사합니다.